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구를 보는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에 따라 출렁거리고 정책은 정권에 따라 바뀝니다. 하지만 태어난 사람이 늙어가는 것, 이것만큼은 신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상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무섭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실시하고 있지만 데이터는 명확하게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2028년입니다. 왜 하필 2028년일까요? 그리고 그 시점이 오면 대한민국 불패의 신화였던 아파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간단합니다. 팔 사람은 적고 살 사람은 많으면 됩니다. 이걸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구조에서 가장 두터운 층, 흔히 집을 사주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바로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난 2차 베이비 부머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50대 초중반입니다. 사람은 보통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생애 중 가장 비싼 집을 삽니다. 소득이 가장 높고 자녀들이 크면서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즉, 지금의 집값은 이 70년 대생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떠받치고 있는 가격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028년이 되면 이 막내 대장 격인 74년생마저 55세, 즉 은퇴 구간에 진입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데 대출 이자를 감당하며 집을 더 넓혀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집을 줄여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매도 세력으로 바뀝니다. 그럼 누가 그 집을 받아줘야 할까요? 80년대생? 90년대생? 죄송하지만 그들은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합니다. 사줄 사람은 없는데 팔아야 할 사람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점. 그 트리거가 바로 2028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왔지만 한국은 다르다라고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때 고령화 속도는 완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특히 지방 광역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미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불패요? 물론 강남은 가장 늦게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지방이 무너지고 경기도 외곽이 무너지는 그 쓰나미가 결국 서울의 뚝까지 위협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에 도는 이상한 논리가 있습니다. 자재비가 올라서 분양가가 오르니 집값은 떨어질 수 없다. 이건 공급자, 즉 건설사의 입장일 뿐입니다. 소비자가 돈이 없는데 원가 비싸다고 사줍니까? 안 사주면 그건 미분양이 되고 미분양은 건설사 도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금융권 부실로 터집니다. 가격은 원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체력이 결정합니다. 진짜 부자들, 소위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만나는 고액 자산가들은 최근 23년 사이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아파트 살까요? 를 물었다면 지금은 미국 채권 어떻게 사나요? 달러 예금 금리 얼마입니까? 를 묻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한국 원화 자산, 특히 황금성이 떨어지는 덩치 큰 아파트에 전 재산을 묶어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그들은 자산을 유동화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든 가치를 인정받는 달러 기반 자산으로 이동 중입니다. 반면 일반 서민들은 여전히 언제 집 사야 하나요? 를 고민하며 빚을 내서 이 거대한 폭탄 돌리기 게임의 막차를 타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2028년 이후 모든 집이 다 폭락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잔인한 초양극화가 발생합니다. 살아남는 곳 대체 불가능한 입지. 서울 핵심지 중에서도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 단순히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젊은 엘리트들이 모여드는 곳. 이곳은 일본의 도쿄 미나토구처럼 가격이 유지되거나 더 오를 겁니다. 죽어가는 곳 배드타운. 일자리는 없는데 잠만 자는 곳. 교통 호재 하나만 믿고 GTX 들어온다고 집값 띄운 경기도 외곽 도시들. 인구가 줄어드는데 서울까지 30분 걸리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서울 안에 빈집이 생기는데. 이곳들은 슬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등기권리증이 똘똘한 한 채인지 아니면 서서히 가라앉는 돌덩이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너무 비관적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 게 아니라 생존시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행동 강령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부동산 비중을 줄이십시오. 내 전 재산의 80%가 아파트 한 채에 들어가 있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깔고 앉은 돈은 죽은 돈입니다. 집을 줄이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라도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둘째, 원화채굴 능력을 키우십시오. 자산 가격 상승으로 부자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내 노동소득 혹은 내 사업소득으로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셋째, 눈을 밖으로 돌리십시오. 대한민국은 좁습니다. 그리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바구니에 미국 주식, 달러, 해외 ETF 같은 젊은 국가의 자산을 반드시 담으십시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선실을 업그레이드하지 마시고 구명보트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2028년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거품이 꺼질 때 진짜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디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